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늙어서도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예수님 믿는 신자로 딱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얼마나 동의할까요? 그래, 그 정의로운 사람이 이명박이냐? 부시냐? 이런 반문으로 바로 대꾸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 하는 점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아침 저녁 성경 공부 기도한다고 정의로운 사람의 요건이 충족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주차장 봉사까지 한 이명박 씨나 강요들과 아침마다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빼놓지 않은 부시도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소개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예언서, 이사야를 비롯한 아모스를 포함한 이런 예언서를 읽는 방법을 거론했는데 예언서만이 아닙니다. 이분의 예언서 읽는 방법은 곧 성경 독법의 정석이라 하겠습니다. 예언서 아무 곳이나 펴보라. 예언자들은 언제나 과부, 고아, 이민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은 불평등이 결국 파멸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메시지다. 네, 불평등이 파멸을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지금 10년의 이 보수 정권의 종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에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불평등이 부른 결과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축복이 더 많이 오게 될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복락보다는 공동체의 복락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의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공동체를 찾아라. 이런 경고와 징계의 그런 세월들일 것입니다. 실로 지난 10년 우리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되 남의 고통에는 귀를 닫는 그런 패악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의, 우리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를 해방케 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빚을 탕감해줘? 이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행위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희년의 법칙을 이미 일찌감치 수천 년 전에 만들어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복원하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앞서 우리 노랑이님 설교에서도 나온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시죠.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는 것,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했지 너희 집, 너희 방만 비추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 집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치는 빛,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바논의 백향목, 의인에 비유되는 또 하나의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백향목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아시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썩지 않습니다. 이게 수십 년씩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씩 사는 그런 나무라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그 척박한 땅에서 수백 년을 산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향목은 일관되고 장구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나무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혁명을 이야기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수구 부패 세력의 중심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찌 백향목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백향목이 상록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록수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저 들에 저 야드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네, 알바 비용을 받아야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나무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잘 커가는 자존감이 있는 나무, 이런 나무가 바로 상록수입니다. 저희 같은 40대도요, 제가 이제 올해 44인데요, 저희 같은 40대도 넌 옛날에 이랬는데 왜 요즘은 그러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희재 군이 이제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변희재 군은 과거에는 뭐 진보, 개혁 이쪽에 있다가 왜 지금은 저 태극기 집회 나가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요즘 너무나 잘 나가는 70대 정치인들은 오죽하게 했습니까? 세계일보에 소개된 그 옛 이야기인데요. 칠순의 백리해라는 사람이 뜻을 펴기 위해 진나라로 가서 어떤 목공과 만났습니다. 목공이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 그 백리해가 저 70입니다. 목공이 아깝구려. 당신은 너무 늙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백리해가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잡거나 땅을 달리는 짐승을 잡으라고 한다면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늙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란 일을 꾀하라고 한다면, 나란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젊다고 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륜, 이걸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안고 반기문 씨가 귀국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이미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 안철수 전 대표보다 하루 정도 먼저 설 지나면 반기문이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기문 씨는 그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부인하고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너무 치우치고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남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반기문 씨가 이제 불출마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같이 합류하기로 한 20명의 충청권 의원들이 변심한 탓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씨는 실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정치인들을 탓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아니 어디 한국 정치인이 가능성을 안 보고 의리로 가치로 뭉치는 집단입니까? 아니 그걸 모르고 한국에 왔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이래서 아마 5년 이상은 한국에 살아야 출마 자격이 있다는 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기문 씨는 아마 내가 유엔 사무총장, 세계의 대통령까지 했는데 이런 화려한 스펙의 나를 대통령으로 안 뽑고는 못 베길걸? 이런 생각을 갖고 귀국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한심하고 무지한 백성들입니까? 한국의 70대 정치인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반기문 씨 말고도 김기춘, 서청원, 김종인, 박지원, 손학규 이런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기대를 받는 분이 있나요? 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어디 저 김기춘 이딴 인간들하고 저기 한 묶음이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분은 아닌데, 근데 우리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전에 들어가고 싶다, 입사하고 싶다. 왜? 한전에 입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냥 한 번에 딱 퓨즈를 내리면 전국의 전기가 다 꺼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휴즈를 확 내림으로써 그때 혁명을 하려 했다.
아, 진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옛날에. 예. 정상근을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혁명 의지로 불탔던 손학규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만덕산에 가시더니, 예.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목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0년대 때 그래도 한가닥했던 반체제 인사로서 한가닥했던 분 하면은 인명진, 서경석, 김진홍 이 세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분 이름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이분들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저항했던 반체제 노선을 걸었던 그런 목사님으로 통하는 분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으로 교단도 갔습니다. 인명진 목사는 1972년부터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일깨우고 압축성장기에 완전히 도외시됐던 인권을 일으켜 세운 분입니다. 산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선. 이게 도시산업선교회인데요. 그 도시의 그 공장,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 봉제공장 가보면은 환풍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그런 뭐랄까요, 악성 먼지들을 어린 여공들이 다 흡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검은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린 그런 여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부당하고 불의했던 이런 노동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대신 싸워주고 또 노동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던 그런 선교회가 바로 도시산업선교회였습니다. 인명진 목사가 1972년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요. 서경석 목사 아시죠? 요즘 그 가스통 할배들과 많이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죠. 민청학년 사건. 이 사건으로 1975년에 수감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 1974년 당시에 박정희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청계천 거주민들과 함께
활빈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어떤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병원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버스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가는 사이 병원들이 다 거부하니까 딴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이 환자가 죽었어요. 이 환자를 부여잡고 울었던, 그때 일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찹찹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따져보면 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김영삼 정부까지 진보적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닮고 싶은 선배 신앙인으로 꼽히면서 사회적 영성에 귀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니 지금은 완전히 극우 보수 세력의 대변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임명진 목사, 바로 몇 달 전에 꼭 망해야 할 당이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역설하고는 지금 새누리당의 임시 당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며칠 전에 아주 주옥 같은 멘트를 날렸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이 새누리당을 용서한 것 같다. 이 망언을 꺼내면서 지금 박근혜의 마지막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는 어떻습니까?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그와 만나서 관제 데모를 논의를 했습니다. 가스통 할배에 벗이 됐습니다. 김진홍 목사, 누굽니까?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만든 사람이죠. 이명박 정권 창출 공신입니다. 지금 이 양반은 뭐 친박 행보를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4분이 났어요. 교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이런 굳은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말년에, 노년에. 이분들이 70대입니다. 얘기 잘못하면 모든 70대가 다 이렇게 맛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70대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결이 달라요, 결이. 근데 이분들 왜 망조가 들었나?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끝내는 자기들이 맞서 싸운 그 괴물들과 결탁함으로써 스스로의 빛나는 과거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분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한번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4.19 혁명이 5.16으로 뒤집히고 숱한 민주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억압되고 훼손되는 시기를 이분들은 거쳐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생존하려면,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려면 기회주의를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처세를 익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싸우고 또 기울어지는 쪽으로 기우는 게 나은 거겠지. 전 그래서 사실 어린이 청소년을 촛불 집회에 동반해서 나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중엔 저도 포함되는데요. 촛불 집회에 동반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 할 바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혁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은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최순실에게 국헌문란회장을 마련해준 저 악당에게 다시 나라를 넘겨준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박근혜를 하야하라 이렇게 촛불을 들었는데 어라? 그 자식들이 계속 권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70대 할배 할매들이 깨달았던 그래, 이 나라에서는 적당하게 기회주의로 살면 좋겠네 하는 그릇된 처세를 익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낡고 타락한 일부 70대와 닮아가게 할 것입니까? 민주혁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70대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신영복 선생 같은 분도 70대고요.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들 대다수가 70대입니다. 이런 훌륭한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릇된 70대들을 보면은 내 경력, 내 재산, 내 권력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미몽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박정희라는 그늘 아래에서 인생관이 바뀐 분들. 미국의 70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대 정치인 중에 버니 샌더스가 있습니다. 비록 힐러리한테 민주당 후보직을 내줬습니다만 지난 1981년 버몬트주의 벌링턴 시장 시절부터 34년 동안 이분은 진보 노선의 무소속 시장이었습니다. 주류 정치권에서는 인정 안 했죠.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다가 지지난해 11월 처음 당적을 갖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건 뭐냐? 부의 불평등 해소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와 소득이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다.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 맞서야 한다. 전 이분이 떴을 때 미국이 참 위대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트럼프 당선으로 바로 철회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나라. 이제 망하는 길로 아주 지금 직행 버스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일찌감치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또 일찌감치 예측한 게 있습니다. 4년 못 채운다, 저 임기. 근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앉게 해야지 그대로 두면 둘수록 미국은 더욱 망조가 될 것입니다. 화초 대통령 시대와 함께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되네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성조기 들고 나오면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박사모들이 더욱 측은하게 느껴지는 요즘의 미국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다수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이 부의 불평등 문제, 여기에 바이러스의 근원이 있었구나.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의 근원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일부 70대들은 대체 어떻게 나이를 처먹어 왔는지, 우리 사회의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번창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불쌍한 일부 70대의 문제는 나의 권력과 복락에만 관심을 가진 삶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70대도 사실 박정희의 피해자지요.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곧 개인의 행복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 신념들을 박정희는 깡그리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건 공산당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 뒤부터 이 사회는 개인의 욕망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공동체, 이웃, 마을, 지역, 국가, 경쟁. 그래서 민중끼리 연대하려는, 민중끼리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 모든 기틀을 파괴해 놓은 자가 바로 박정희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연대하고 협동하면은 쿠데타 일으킬까봐, 혁명 일으킬까봐. 그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경쟁 이러면서 젊은이들도 그리고 세대들도 연대하지 못하게끔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통치 기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입시 열기, 부동산 광풍, 권력형 부정부패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70년대 말에 강남 투기 열기, 그리고 70년대 초에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박정희를 비난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놓쳐왔는지 그 가치를 찾는 작업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백향목은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합니다. 껍질이 부드러운 데다 향기까지 좋아서 그냥 벌레들이 막 달려들어요. 하지만 이 벌레들은 나무에 낑겨서 죽고 맙니다. 왜냐? 속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쑤시고 들어가다 거기서 그냥 고사돼 버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거짓을 조장하는 벌레가 침투해도 우리가 굳건한 백향목으로 건재한다면 그 악한 바이러스는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과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도 잘 자라는 존재로 우뚝 설 때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70이 아니라 80이 넘어 90이 돼도 열매를 맺고 진액을 내는 그런 유익한 하나님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